자, 마지막 농민봉기의 발생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농민들이 이제 사소한 거 가지고 분노가 폭발해서 전체적으로 난이나 봉기를 일으킨 건 아니야. 농민봉기가 과연 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그 전에 이미 소극적인 형태의 저항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농민들이 그 당시에 불만을 표출하고 저항을 했던 이유가 뭐겠어? 앞에서 다 배웠잖아. 삼정문란, 전정과 군정과 환곡의 문란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삼정문란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쁜 관리들, 탐관오리와 같은 지배층의 수탈 때문이었잖아요. 즉 정리하자면 지배층의 수탈과 삼정문란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삶이 최악의 상황으로 피폐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건데 이 불만도 처음에는 되게 소심하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처음에는 소극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고 개별적. 그러니까 여럿이서 힘을 합치지 않고 혼자서 불만을 표출하는 형태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고 집단적으로 변해가더라. 소극적인 저항이라 그러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책에 보면은 교환의 벽서, 괴서, 뭐 부정 폭로 이런 거 나오는데 벽서하고 괴서는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종이를 써서 붙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그 잘못된 관리의 부정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터의 벽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부정을 폭로한다는 건 이번에 어디에 관청에 누구 수령이 얼마를 뭐 부정적으로 해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폭로 터트린다라는 거야. 소극적인 거지. 뭔가 공격을 하진 않는 거잖아. 그럼 좀 더 적극적인 형태는 뭐가 있을까? 세금을 내는 걸 거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관청을 습격을 하는 거야. 여러 명의 농민이서. 그리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집단적인 형태의 끝판왕이 바로 뭐예요? 농민, 봉기, 그리고 난인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저항이었던 세도 정치식의 농민봉기를 볼 텐데 두 가지 알아야 돼요. 홍경래의 난 그리고 임술 농민봉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경래의 난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뒤에서 할 임술 농민봉기랑 시기가 달라. 세도 정치가 얘들아 1800년에서 1863년까지야. 지금부터 배우는 농민봉기는 모두 다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난 게 맞긴 한데 시기가 한 50년이나 차이가 나. 홍경래의 난의 경우에는 1811년에 일어났고요. 이때 왕은 순조였어요. 세도 정치 시기 초기에 일어났던 거지, 그치? 자, 왜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난 모든 농민봉기에는 공통적인 배경이 있어. 삼정문란 때문이었고 지배층 탐관오리의 수탈 때문이었다. 이건 모든 농민봉기의 기본적인 원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홍경래의 난에도 원인이 삼정문란이 원인이기도 했고 탐관오리의 수탈도 원인이 됐지만 결정적으로 홍경래가 그 지역에서 난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평안도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난을 일으킨 거야. 자,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와 같은 남쪽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함경도나 평안도 같이 북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을 대대로 차별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경 지역이야. 국경 너머에는 여진족이 거주하고 있어. 실제로 여진족 애들 중에서 귀화를 해가지고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럼 여진족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에서 살면서 조선인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조선인들하고 그들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면 쉽게 말하면 혼혈이잖아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통이라든지 족보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애들은 뭐 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핏줄이 뭔지도 알 수 없는데 하면서 차별을 했어. 똑같이 과거 시험을 봐서 관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상도 출신은 굉장히 승진이 잘 돼. 평안도나 함경도 출신은 승진이 잘 안 돼. 이런 뿌리 깊은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일으킨 난이 홍경래의 난이고 난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주도를 한 사람은 홍경래인데요. 신분을 알아야 돼. 홍경래는 농민 출신이 아니라 양반은 양반인데 몰락한 양반 집안, 양반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주도했던 건 홍경래, 몰락 양반이었고 거기에 온갖 신분이 다 참여합니다. 농민들도 있었고요. 광산에서 탄을 캐는 광부들도 있었고요. 하루하루 일해가지고 일당 받고 살아가는 품팔이꾼들도 있었고요. 상공업자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가세해서 홍경래의 난을 이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홍경래의 난이 한창 절정으로 치달을 때는요.
북쪽에 청천강의 북쪽 지역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세력이 커집니다. 자, 선생님이 교환에 지도 실어놨는데 이 청천강 북쪽이라고 할 때 청천강은 어디냐면은 거기 보면 장년, 황주 뭐 이런 지역 이름들이 있을까? 거기가 청천강이에요. 청천강의 북쪽을 다 장악을 했어. 지도를 그리자면 자, 홍경래의 난은 항상 시험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위치가 같이 나와. 여기에요. 이 지역을 다 장악을 했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거세졌었지만 결국은 정부가 보낸 관청에서 보낸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는데 홍경래의 난이 패배한 전투가 바로 정주성이라는 곳 정주성 싸움에서 관군에 패배하면서 홍경래 죽고 홍경래의 난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자, 실패로 끝났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홍경래의 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뭐든지 시작이 어렵잖아요. 세도 정치 시기 19세기 때 농민봉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최초의 대규모 항쟁이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최초로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 농민봉기에 영향을 미쳤겠지?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는 거야.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 요거 가끔 시험에 잘 나와요. 홍경래의 난의 결정적인 한계가 뭐가 있냐면 농민을 위한 개혁안을 홍경래가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홍경래는 농민이 아니었어. 몰락한 양반이었고 홍경래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우리 집안이 내가 잘 되지 못하고 몰락한 건 전부 다 뿌리 깊은 평안도 차별 때문이다. 사실은 여기에 울분을 품고 난을 일으킨 거야. 농민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줘야지. 그건 아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삼정문란 때문에 분노한 평민들, 농민, 광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했는데 이게 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사람이 지쳐가잖아요. 지쳐갈 때 우리가 힘을 내서 이 난에서 성공을 하면은 이렇게 세상이 바뀔 것이고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 점점 흐지부지 되었다라는 거지. 이게 한계점이야. 자,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잘 봐야 돼. 1862년 이 당시의 왕은 철종. 세도 정치의 막판이죠. 가장 살기 힘들었던 세도 정치의 끝판 시기.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걸 임술농민봉기라 하는데 잘 들어야 돼. 1862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임술년이라고 해요. 이 해를. 즉 임술농민봉기라는 건 어떤 한 개의 농민봉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1862년에 일어난 모든 전국의 농민봉기를 임술농민봉기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도대체 임술년에 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느냐? 삼정문란과 탐관오리의 수탈이 극에 달해 있었던 시기 아니야. 세도 정치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에서 드디어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그걸 계기로 전국으로 농민봉기가 퍼지게 된 거야. 그 전체를 임술농민봉기라고 하고요. 신호탄이 된 1862년 그해 최초의 농민봉기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농민봉기였어요. 자, 진주농민봉기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역시 탐관오리의 수탈 때문이지. 진짜 나쁜 놈이 있었어. 바로 백낙신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이 백낙신의 해도 너무한 수탈이 지나치게 강해지자 보다 못한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농민들을 모아 주도를 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진주농민봉기였어요. 이 유계춘이라는 사람은 앞서서 나온 홍경래와 공통점이 있어. 몰락한 양반 출신이라는 거. 자, 원인 제공은 백낙신, 봉기를 주도한 건 유계춘이야. 근데 요 진주농민봉기도 되게 강해졌었어. 한때 진주성까지 점령을 했고요.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농민봉기 자체는 결국은 진압이 되지만 어쨌든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소문이 퍼지고 삽시간에 주변으로 이것이 번져 나가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삼남지방 전체로 확산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남지방은 남쪽에 있는 세 개, 삼남, 세 개의 남쪽 지방, 경상도 전체, 전라도 전체, 충청도 전체를 말하는 거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해. 진주농민봉기를 계기로. 그 전체를 임술농민봉기라고 한다는 거지. 알겠지?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정부도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서요.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요. 뭘 하느냐? 좋다. 너희 농민들이 지금 삼정문란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해결해 줄게. 삼정문란을 조사하고 시정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정부가 만들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요게 바로 정부의 대책.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술농민봉기의 의의는 무엇일까? 한계가 무엇이 있느냐? 전국적으로 지금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곧 농민들이 더 이상 우리가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우리가 신분이 낮고 미천하지만 움직여야 변하는구나. 이런 거. 즉 임술농민봉기의 의의는 농민들의 의식, 사회의식 자체가 한 단계 성장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야.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 많은 농민들이 희생되고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제도라든지 토지제도라든지 아니면 조세제도라든지 제도 개선으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게 한계점,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해되시죠?